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랑 제가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언제 힘들었었을까? 퇴사 이후 제가 삼성 퇴사한 지 한 6년 된 것 같거든요. 5, 6년 동안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게 과연 랭킹 1위일까? 왜냐면 그렇게 사람은 반성을 해봐야, 그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해봐야, 또 거기서 뭔가 이렇게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그러면서 메타 인지가 올라가면서 나아갈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 5, 6년 동안 뭐가 제일 힘들었나? 여러분이 이제 게싱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으실 텐데, 뭐 돈을 못 번 기간이 1년 넘었으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뭐 힘들진 않진 않았어요. 정서적으로 조금 힘들었죠. 정서적 압박감이 좀 있었죠. 근데 뭐 5위 안에는 못 드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뭐 요즘 뭐 이슈? 요거는 뭐 아예 힘든 카테고리가 아닙니다. 좀 귀찮고, 그러니까 뭐랄까 지치는 카테고리지, 지치는 것도 아니고 좀 귀찮고 피곤한 카테고리지, 뭐 이거는 전혀 힘든 축에는 못 들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방금도 통화를 끝냈는데요. 업무 때문에. 우리 옹이사님 때문에 제일 힘들었어요. 옹이사님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려요. 제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무튼 우리 옹이사님을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은, 이거를 왜 옛날부터 이제 옹이사님 이제 얘기는 이제 여기저기 에피소드에서 많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옹이사님이랑 인터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각 잡고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도 배울 점이 정말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각 잡고 한번 얘기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옹이사님을 페이스북으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은, 제가 이제 책을 내서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작은 페이지들이랑 협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때 제가 연락하려고 했던 페이지가 버킷셀러, 페이브, 그다음에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입니다. 다 요런 페이지들이 그때 다 4만, 5만 요런 페이지들이었어요. 왜 이제 콜라보를 할 수 있냐? 그때 인생 공부가 한 13만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좀 비용을 적게 받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작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콜라보 포인트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그러면 그다음에 앞으로도 추가 공유를 해줄 테니까 어떻게 콜라보가 안 되겠냐, 이렇게 연락을 하려고 그랬는데, 웅이사님은 만났는데 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뜬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거에 감동받았어요. 사람이 일단은 모든 사람은 다 돈부터 얘기하는데 뜻부터 얘기해서 참 괜찮구나. 그거에서 되게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사당역에서 맛있게 육개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옹이사님이 제 얘기를 듣고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간증의 글을 페이스북에 저를 태그해가면서 미친 듯이 저 쪽팔릴 정도로 적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나라 바꿀 분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민망해서 좋아요도 못 누를 뻔했어요. 무안해갖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옹이사님이랑 아주 즐겁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체인지 그라운드에 맨 처음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친한 형으로 시작한 거예요. 말만 의장이지 어떤 뭐 이렇게 금전적인 걸 받은 적도 없고, 심지어 제가 제 개인 소득으로 체인지 그라운드 직원 점심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사줬습니다. 회의에 참가하면서, 회의를 이제 조언해주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뭐 떨어지는 건 없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러분 이거 다 인과관계를 아셔야 돼요. 이제 그 순서대로 그때 당시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주식이 0이었기 때문에 체인지 그라운드에 어떤 의사결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옹이사님이랑 처음 이제 싸우게 된 게, 제가 이제 고문인데 제가 이제 직원들 업무량이 잘못되지 않았냐.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컨텐츠 트랩이란 개념을 몰랐지만, 저는 이게 뭐 일주일에 한 개 만들어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5개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옹이사님은 그것도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충돌이 나와서 오지게 싸우고 전화로 2시간 넘게 싸우고, 그 다음날 그거 어디죠? 스타벅스에서 만나갖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오지게 싸우고, 근데 또 옹이사님이 거기서 말 잘못하셔갖고 말 잘못한 거 갖고 저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이런 식으로 오지게 계속 싸웁니다. 그러면서 뭐 싸웠다가 다시 화해했다가 싸웠다 화해했다가.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웅구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웅구의 난이 7차난까지 있어요. 7차난. 그래서 이제 계속 가다가 이제 제가 직원이 많아지면서, 그다음에 제가 체인지 그라운드에 본격적으로 인볼브를 해야 돼서 월급은 없고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의 주식 일부분을 제가 이제 취득하게 됩니다. 고 작가님이랑 함께. 그러면서 웅이사님이 역시 개인으로는 최대 주주지만 고 작가님이랑 저랑 주식을 합치면은 웅이사님의 지분을 넘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왜냐면 셋 다 다른 표를 던지면 웅이사님이 짱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딱
정확한 의사결정권자라고 말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월급은 받진 않고, 그러면서 우리 회사가 잘 되면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오르니까 열심히 체인지 그라운드를 키우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서도 또 계속 웅 이사님이랑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웅구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제가 그 콩심이라는 카페에서 웅 이사님이랑 막 멱살 잡기 짐작까지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고 작가님이 또 역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난을 지켜보시면서 이제 이거는 꼭 영준이가 잘못한 것 같지만 웅구가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3차 난이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4차 난이 일어나고 5차 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차 난이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의 웅구의 난은 없다라고, 저도 고 작가님도 웅 이사님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3자가 다. 근데 6, 7차 난은 거의 뭐 살수대첩급, 한산도 뭐죠? 명랑대첩급 이런 거, 진짜 명란대전 이런 급으로 합니다. 세계 1, 2차 대전 이 수준으로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크게 일어납니다. 앞에 1, 2, 3, 4, 5차 웅구의 난은 난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차 난 때 회사가 이제 쪼개질 뻔했어요. 진짜로 실제로 체인지 그라운드가. 근데 왜냐면 이게 가치관이 충돌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저랑 옹 이사님이 어떻게 만났다 그랬죠? 엄청 좋게 만났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좋게 만난 거랑 하하호호 하는 거랑 가치관이 싱크로나이즈 되고 가치관이 합의가 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신박사 TV 좀 재미없어도 이런 걸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공유, 가치관의 이렇게 동기화,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이든 연인이든 회사든. 근데 이게 가치관의 공유가 아직도 엇박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7차 난 때는 회사가 쪼개질 뻔했는데 왜 안 쪼개졌냐? 일단은 그거죠. 회사는 쪼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에게는 직원이 그 당시 이제 10명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직원은 가족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회사를 쪼개면 가족을 쪼개면 되나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개새끼 소새끼 하면서 막 싸우다가도, 진짜 막 열이 나서 막 웅구는 울고 저도 빠기 쳐서 막 싸우다가도 회사 식구 얘기만 나오면 거기서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회사 식구들의 인생을 우리의 가치관 충돌 때문에 파괴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그 7차 난의 진짜 연결 정도는 마지막 원자가 연결이 딱 하나 된 정도. 그러니까 원자가 딱 끊어지는 순간 진짜 고리가 끊어질 만큼 아주 약하게 연결돼 있었고, 사실상 끊어졌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은 원자 하나만 역혈돼 있으면은 양자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끊어져 있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짜 터널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7차의 난이 마무리가 되면서 제가 웅 이사님한테 돈을 많이 주고, 고 작가님이랑 많이 주고, 이걸 이제 엑시시라 그러거든요. 스타트업을한테 지분을 삽니다.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지분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왜냐면 회계 가치로 잡아도 이제는 막 싸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돈 거의 다 줘갖고 사서 웅 이사님은 엑시스를 한번 했죠. 스타트업 창업자 중에 이렇게 자기가 지분을 갖고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빨리 엑시트하는 경우가 잘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웅 이사님 그때 저랑 고 작가님한테 받은 돈으로 전세금 대출도 다 갚았죠. 그래서 웅 이사님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 만나면 커피 좀 사달라고 그러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웅 이사님한테 얻어먹어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웅 이사의 난이 이제 7차의 난이 끝났는데, 그러면 지금의 웅 이사는 어떠냐? 저는 진짜 웅 이사님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이제는. 왜냐면 이제 지분 구조가 완벽하게 정리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1대 주주고 저 혼자 캐스팅 보티를 해도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질적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서 웅 이사님이 지난번 인터뷰 때 뭐라 그랬죠?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뭐였다 그랬죠? 본인이 창업을 한 것이었다. 근데 그게 최대의 운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고통의 시간, 그러니까 웅 이사님이 제가 싫어서 난을 일으켰을까요? 짜증을 내고 화를 냈을까요? 자기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고, 자기가 아는 거랑 제가 아는 거랑 충돌이 일어나는데 저를 설득을 못 시키니까 거기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왜? 창업은 사실상 자기가 한 거거든요. 체인지 그라운드거든요. 웅 이사님이 창업자예요. 저는 중간에 들어온 거죠. 저는 코파운더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주식을 인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웅 이사님이 근데 3년 동안 저를 보면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설득이 완벽하게 이제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랄까, 고 작가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웅 이사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저는 아닌데, 그래서 두 분의 이제 언어를 따르면은 이제 이거는 저는 웅 이사님과 고 작가님을 만난 거는 이제 섭리, 신의 섭리라 그러죠. 섭리 이상의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섭리를 저는 믿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냐면은 왜 힘들었겠어요? 실제 가족하고는 힘든 건 없었고, 진짜로 여러분 지분이 엮이면 가족입니다. 그다음에 회사가 인생의 전부라면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회사 식구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찢어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찢어줄 수가 없는데 가치관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웅 이사님이랑요. 그러면 결국엔 딱 하나예요.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하던가 아니면 웅 이사님을 바꾸던가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2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웅 이사님의 관점. 오찬 안에서 우리가 웅 이사님이 진짜 반성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웅 이사님의 반성은 머리로 한 반성이었어요. 여러분, 반성은 뼛속까지 해야 됩니다. 반성은 뼛속까지 해야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웅 이사님이 3년 만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웅 이사님은 바뀌기가 힘든 케이스예요. 왜? 연세대 나왔죠. 카이스트 전회장학으로 졸업했죠. 엘리트예요. 그다음에 본인이 창업자였어요. 그냥 누구보다도 어떤 편견이 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쁜 편향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거에서 온, 알고 있는 거에서 온, 행동했던 거에서 온 편향이 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제가 그걸 바꾼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잘해봅시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웅 이사님이 몇 찬안인지 모르겠는데, 형 이렇게 형이 말씀하시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눈도 깜짝 안 하면서, 그래, 통째로 바꿔야 돼. 네 인생 통째로 바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웅 이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숨이 멎죠. 자기는 마지막 회심의 말을 날린 건데 눈도 깜짝 안 하고 네 인생을 통째로 바꿔야 된다고, 안 그러면 너 살 수가 없다고. 저는 거기서 뭐 미안해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어때요? 웅 이사님이 지금 바뀌었는데, 웅 이사님한테 나중에 여쭤보세요. 만나는 분들 새로운 삶을 살고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웅 이사님 없으면 지금 살 수 없을 정도로 웅 이사님이 일을 잘하고, 웅 이사님 지금 37살인데 웅 이사님 40살 정도 됐으면은 그 쉽게 비교하기 쉽게 따지면 단위 시간당 버는 돈, 그다음에 절대적인 돈, 모든 면에서 자기 동기의 삼성 다니는 친구보다는 많이 벌 겁니다. 그다음에 주식이 있기 때문에 뭐 상대도 안 되죠. 그래서 웅 이사님은 되게 안티프레지를 해줬죠. 자기가 대표이사로 왜냐하면 체인지 그라운드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엄청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계속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대주주들이 보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3년마다 재갱신이에요, 대표이사가 주총에서. 그래서 저는 계속 웅 이사님을 재신임 할 거고, 안 한다 그래도 그거 잡아와서 시킬 거고, 웅 이사님은 체인지 그라운드 영원히 대표이사로 남으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 회사가 만약에 매각이 되면은 뭐 웅 이사님은 거기서 또 주식가치는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지분으로도 돈을 많이 버시겠죠. 그래서 뭐 최고의 포지션을 잡고 계시고, 뭐 금전적으로도 뭐 지금 뭐 창업했을 때 연봉이 3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3배 가깝게 받으시고 몇 년 만에, 그러니까 뭐 다 성공하셨죠. 엑시트도 한번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반성을 하려면 뼛속까지 해야 된다는 거. 웅 이사님 그때 얘기하셨죠. 커피빈 데이라고. 웅 이사님 달력에는 그 7차 난이 일어난 날에 대한 반성이 적혀 있는 그 날짜가 있어요. 그거를 매달 다시 보시면서 반성을 하신대요. 여러분 반성 그렇게 해보셨어요? 매달 해보셨어요? 매달? 저도 매달 하긴 합니다. 웅 이사님 진짜 매달 해요. 반성을 매달. 그래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다. 지금 웅 이사님 뭐 능력치도 워낙 뛰어나고 워낙 내적 동기가 충만한 상태로 일하기 때문에 뭐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최고입니다. 최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제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뭘 배웠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 체인지 그라운드가 쪼개져서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의 고통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책임자는 누구죠? 접니다. 제가 무능력했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같이 무능력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는 말 있죠. 맞습니다. 80%의 사람은 못 고치고 20%의 사람만, 이것도 똑같아요. 역법칙입니다. 20%의 사람만 바뀌어요.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데, 제가 그 프레젠톡에서 그거 설문조사 했을 때 꿈을 알고 있는 사람 몇 프로 나왔죠? 그것도 몇 법칙으로 나왔어요. 20%만 꿈을 알고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웅 이사님을 바꿨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저한테 최고 난이도를 바꿨다는 거예요. 최고 난이도. 그러니까 웅 이사님을 바꾸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아, 사람은 바뀔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태피디님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 있구나. 앞으로 이 사람이 있으면 장점에 집중하고 이 사람을 바꾸기에 노력하자. 근데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린 80% 나머지 80%안 되는 사람은 그거에 맞게 그냥 대우를 해주거나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성 졸꾸러기가 아니면 데리고 갈 마음이 없고, 아닌 사람들한테 따봉도 구걸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비위를 맞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성 졸꾸러기라면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의 팬이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그러겠죠. 여러분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예?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퇴사하고 돌이켜 보니까 진짜 저는 진짜 가족은 뭐 너무 지내고 있어서 가족만큼 지금 중요한 게, 사실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그랬잖아요. 솔직히 세상에서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하는데, 저는 가족이랑 거의 동급으로, 가족보다가 아니라 동급으로 회사랑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거의 눈물이 날 정도로, 그다음에 장인 장모님한테도 장모님 손을 꼭 잡으면서, 당연히 제가 진짜 돈은 많이 벌어갖고 형경이가 쓰고 싶은 만큼은 주겠다고, 장모님도 내가 진짜 사위로서 아들처럼 살겠다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살든 뭐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장인어른한테도 제가 진짜 손잡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아들처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장인어른도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근데 사위가 그냥 어떤 계기로 그냥 독립투사처럼 살고 싶어졌다고. 그냥 사적인 삶보다 공적인 삶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뭐 1조 벌면은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다 가족한테 1조 썼으면 좋겠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뭐 1%만 가족한테 주고, 나머지는 다 막 진짜 사회에 써보고 싶다고. 그럼 사회가 어떻게 바뀌나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다고, 진짜.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내가 딸한테 떳떳할 것 같다고. 뭐 여러 가지 떳떳하는 게 있겠죠. 딸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뭐 옷 입혀주고 이런 게 떳떳한, 그런 걸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해줘서 딸이 원망을 해도 그냥 내가 이 사회를 바꿔보려고 여기까지 노력을 해봤다. 왜? 너가 살아갈 세상이니까. 예? 사람들이 나를 막 조롱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조리돌림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나는 거기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진짜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려고 진짜 이악 물고 나가봤다. 내 한계는 여기였지만 그래도 나는 내 한계에 끝까지 부딪혀봤다. 이렇게 딸한테 진짜 말해주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팀이 있어야 됩니다. 뭐 사랑하는 고 작가님은 저랑 장항동체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거의 뭐 장난 아니고, 저희 고 작가님 편도 하나 해드릴 거예요. 장항동체이기 때문에 뭐 진짜 뭐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팀이고, 그럼 웅이사님이 거기서 이제 또 트라이앵글로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저랑 고 작가님이랑 가치관에 웅이사님을 동기화시키는 게. 근데 그거를 여러분 7번 만에 해낸 거예요. 7번. 몇 년 걸려서? 3년 걸려서. 제가 뭐 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 하나 바꾸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에요. 근데 남을 바꾸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는 거죠. 웅이사님이랑 진짜 웅이사님 막 콧물 줄줄 흘려가면서까지 저랑 진짜 싸우면서 얘기하고 막 진짜 막 녹취록 들어보면 장난 아니에요, 진짜. 거기까지 갔었는데 제가 여러분을 못 바꿀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뀌었다고 줄줄줄 나오잖아요. 책 한 권도 아니고 60권 70권 인사를 막 나오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 만나본 적도 없는데. 저는 자신이 있다니까요. 워낙 많이 바꿔봐서. 근데 웅이사님은 최고 난이도였어요. 진짜 최고 난이도. 그래서 웅이사님보다 솔직히 더 쉬운 게, 우리 로크미디어 대표님이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 갔다 오셔갖고 서울대 나오셔서 되게 진짜 엘리트 꼰대인데, 우리나라 희망 없다 그러셨는데 제 손 꼭 잡으시면서 신박사 보니까 우리나라 희망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셨을 때 제가 눈물이 울컥했다니까요. 눈물이 울컥했어요. 가슴이 뛴다고. 신박사 보면 가슴이 뛴다고. 그분이 진짜, 왜냐면 자기가 정치판도 가보셨고 안 해보신 게 없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시고 경제적으로 성공하시고 슈퍼 엘리트라서 엘리트 꼰대들은 진짜 안 바뀌거든요. 그분 바꾸는 건 웅이사님보다 바꾸는 것보다 쉬웠어요. 왜? 결과로 제가 매출로 그냥 딱 증명하면 끝나거든요. 거기는. 왜? 사업가시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매출을 쫙 올려버리니까 어때요? 신박사 말이 맞군. 딱 이거예요, 그냥요. 근데 웅이사 바꾸는 건 진짜 어려웠어요, 여러분. 네, 바꿨습니다. 저는 진짜 웅구는 내 친동생이고, 유비랑 지금 이제 태어날 녀석이 아들인지 딸인지 지금 안 나왔는데 다 제 아들 딸들입니다. 겸이 결이도 다 아들 딸이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다 제 아들 딸들입니다. 진심이에요. 여러분이 진성 졸꾸러기라면은 제가 다 데리고 갈 겁니다. 가짜 졸꾸러기는 안 데리고 가요. 그분들을 위한 자석은 없습니다. 저는 냉정합니다. 왜냐면 세상 법칙이 그래요. 10명 중에 2명입니다. 거기에 탈 건지 안 탈 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저는 진짜로
점점 이제 여러분 제가 무료 활동의 퀄리티를 올려가고 있잖아요. 지난번 빡독 X 대관료만 25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돈이 있다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전에 연락을 하고 얼마나 그 빡센데요. 그 프로세스도요. 여러분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다음에 스텝 비용, 그다음에 프레젠톡 사용 비용 이런 거 하나도 안 친 거잖아요. 점점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앞으로 더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어린이날에는 진짜 우리 회사가 한 카카오급 된다? 그럼 졸끄러기 가족들만 모여갖고 어린이날을 따로 행사를 할 겁니다. 이 정도로 갈 거라서 졸끄러기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다 제 아들 딸들이다. 진짜 그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졸끄러기 여러분들 사랑하죠. 갑자기 내 눈물이 핑 돌았어. 갑자기 우리 웅구 진심으로 형이 사랑한다. 응? 그러니까 앞으로도 형이랑 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싱큐베이션 교장 선생님으로 우리 이제 싱커들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 우리 웅구 화이팅이고 그동안 힘든 거 진짜 고생했고 형이랑 더 멀리 가서 진짜 우주 끝 안드로메다까지 함께 가보자. 알았지? 웅구도 사랑하고 졸끄러기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알았죠? 또 만나요.